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 2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할게요. 한송이님 오셨네요. 2부 참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제니퍼님, 보르테님 모두 반갑습니다. 태백 주목나무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고 서당계 1년차님과 함께 혜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히든카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초보 투자자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가는 79,90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아, 100%를 들어가셨어요. 네. 시청자님께서 제 과감하게 한 네. 방에 들어가셨네요. 수익도 보고 계세요. 맞아요. 네. 1644님께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95,200원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요즘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고 또 이 종목은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번 오를 때 찔끔찔끔 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100% 몰빵을 하신 만큼 수익을 어디까지 챙겨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께 셀트리온 제약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김정수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계속 가져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자, 김영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보유입니다. 네, 두 분께서 모두 셀트리온 제약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긍정적으로 계속 목표가 높여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지금은 저는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좀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데요. 네. 그 셀트리온 제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시장에서 이 기조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이 주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조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가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 사고 싶죠. 사고 싶죠. 아이씨, 나도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 사고 싶다. 그래서 그게 시장의 자금들을 끌어오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상 최고치 이익을 기록을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호재가 만발해요. 네. 그러면 나는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고가를 가는 걸 보면서 LNF 살까? 아니, 포스코 케미칼에도 좀 사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좀 매력 있는 게 뭐가 있어? 뭘 가져와요? 돈들을 가져와요. 야, 적금 해지해. 코인 팔아. 누나사 반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기조의 역할은 이런 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식이 시장의 히어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끌어오는 역할, 유동성의 역할. 그러면 10,000원짜리도 12,000원에 거래할 수가 있게 하는 거고 프리미엄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돈의 양이 붙는 거니까. 이걸 저는 기조로 정의를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의 기조 산업은 누가 있을까요? 애플이나 테슬라 정도가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전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가 움직이면 야 CMO 쪽으로 뭐 좋은 거 있냐 위탁 쪽으로? 요게 있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주식이 움직이면 뭐 시뮬러 쪽에 괜찮은 거 있냐?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움직이게 되면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멈춘다는 얘기죠.
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바라보는 거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 이게 저는 포인트가 아니라 돈을 계속 갖고 오는 힘을 유지하려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격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계속 이어지려면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는 기대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악재는 해소된 게 좋고, 서정진 회장 컴백했으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된 요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연말쯤 하겠다. 그리고 그 분식회계 관련돼서도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딱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이 나왔죠. 6% 이제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야 유플라이만 5월 달에 이거 판매 허가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램시마 있으시면 연말이고, 램시마 있으시 매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마지막에 매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나타난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간단하게 1차로는 한 12만 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네. 2차는 한 15만 원 정도 잡아드렸고, 로스크 가격은 8만 2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 유동성의 중심이 되어드는 종목이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 12만 원, 2차 15만 원까지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이게 또 마침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셀트리온은 지금 그렇게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서 올해 좋아질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손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원래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기존에 이제 워낙에 좀 수급이 훌륭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장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수급을 강하게 받아줬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이제 대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오늘 확실하게 수급을 많이 밀어줬잖아요. 지금 최근 약 한 1년 동안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종가까지 쭉쭉쭉 주가를 밀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뭐 램시마 이제 제품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서 1분기에 이제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플라이마 품목허가권 대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주청이라든지 혹은 기자 간담회에서 합병에 대한 건들도 이제 처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연말에 램시마 SC 유럽에서 이미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허가 가능성 굉장히 높죠. 지금 안 좋았던 것들이 올해에는 다 호재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사실 좋아질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번 실적 시즌에 맞추어가지고 1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좋아지면서 이제 계속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이러한 시각이 분명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약 바이오를 좀 좋게 본 게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받아준 쪽이 자동차 쪽하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진단키트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셀트리온은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쭉쭉쭉 더 수급을 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CPI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수급이 밀어준 종목들은 또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들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구간은 10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이 이제 1차 매물대고요. 2차 매물대 구간은 12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1차 매물대 구간 뚫어주면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뭐 나빠질 게 없다, 수익 극대화를 고민할 시기다, 뭐 서정진 회장 이슈나 신약 이슈 모두 안 좋았던 게 올해는 모두 호재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두 분의 뭐 목표가 한번 볼까요?
네, 목표가는 김정 전문가님께서는 1차로 12만 원, 그리고 2차로는 15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2천 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영훈 전문가님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0만 5천 원, 2차로 12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잡아주셨네요. 네,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제약주 하나쯤 사야 되나? 라는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미리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해답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할 거고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출발할게요. 유튜브에서 한송이 님이 남겨주신 LG 디스플레이 출발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했고 물타기에서 단가를 16,500원까지 낮췄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010원에 거래를 마쳤고 아마 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어떻게든 좀 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형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다릴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오래 기다리셨던 게 결국에는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반영하는 시기였던 거고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했었던 그 시기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작년에 가장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정부 정책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성장성 있는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의 사업들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메모리 사업 이제 어느 정도 메모리 업황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반도체와 함께 가장 안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LCD 쪽도 어느 정도는 이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수요가. 그 다음에 OLED 쪽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를 크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OLED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LG전자에게 1조 원 정도를 차입을 해가지고 OLED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증권사나 각종 이제 뭐 은행 쪽에다가 2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OLED 쪽에 완전히 시장을 개화를 할 것이다. 점유율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지금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혔거든요. 그 말은 지금 성장성, 그 다음에 기존의 캐시카우의 부활,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정부의 정책, 지금 삼박자가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는 올해 내내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분명하게 수급이 잘 들어와 줬는데 지금 최근에 약 한 17,000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구간은 이제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 한 차례 순환매가 나왔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건데 결국에 저는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닥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해주시는 것도 분명하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매물대인 17,000원 구간 정도만 뚫어주면 2차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분명하게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18,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노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권 매도는 가능하니까 조금 더 이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또 상당히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기차 생산량이 증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관련돼서 점유율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시간적인 투자만 하면 충분히 18,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 노릴만 하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시길 바랄게요. 17,000원 뚫어줄 때까지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18,000원까지 수익 키워가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수고하십니다. 기다리셨죠.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요. 자,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66,700원에 10%요. 66,700원에 10%요? 예, 좀 많이 16만 6천 원 샀다가 아니죠? 한번 예, 네. 좀 샀다가 좀 반 팔고 네. 예, 좀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수익권에 있으신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부럽습니다, 아니, 시청자님. 예, 그런데 이제 네. 아니 에코프로 쭉쭉 가길래 이것도 네. 또 가나 싶어서 그냥 네. 있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훅 떨어지길래요. 오늘도 떨어지네 좀 걱정이 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 크게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랑 같은 양극재 업체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LNF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움직임이 개별로 가는 것 같지만은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는데 지금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구간이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일부는 좀 수익을 좀 확보를 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받는 식으로 좀 수량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가격대로 네.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지금 오늘 16만 9,600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그 전날에 19만 원 선 정도에서 바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19만 원 요 자리를 못 넘어가면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저는 절반 이상은 좀 수익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아래쪽으로 14에서 12만 원 정도 왔었을 때 위에서 판물량을 좀 다시 사는 식으로 그러면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량 관리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예. 회원님. 예, 예, 예.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자주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정말 찐 고수가 아닐까. 부럽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만 믿고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맞아요. 되죠. 잘 따라오시면 저희 또 좋은 타이밍에 잘 접근을 하시고 수익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들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인회 님이 남겨주신 일진파워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6,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일진파워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락하는 모습들,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답답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습니다만 16,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진파워, 이 원전 관련주도 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일단은 참 자꾸 제 입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그런데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원전 이야기 했었습니다. 맞아요, 자동차 맞아요. 이야기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에 이제 일진 파워하고 G2 파워를 이제 탑2로 이제 꼽았었어요. 왜 이제 꼽았었냐면 그런 소리 듣자고 이제 한 게 아니긴 하지만 네. 왜 이제 원전주를 뽑았었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야 됐던 게 사실 그때 이제 리튬주나 혹은 이제 뭐 전기차나 이쪽이 굉장히 좀 순환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면서 약간 이쪽이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새롭게 좀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러면서 G2파워와 일진파워가 또 가장 수급이 훌륭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G2파워와 일진파워를 안내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제 눈에도 띄었겠죠. 근데 저는
일진파워를 오늘 접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은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저는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PI 발표에 앞서서 CPI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강했을 거고, 그러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굉장히 이제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인 종목들이었잖아요.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풀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상승이 안 나왔었던 갑자기 제약 바이오 진단키트 쪽에 돈이 몰려버리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원전 쪽이라든지 순식간에 수급이 이제 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파워나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주 따라서 같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 구간에 이 윗꼬리를 강하게 그린 구간에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좋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미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강하게 밀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결국에는 상승이 나온 듯 하다가 17,000원 구간에 지금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차익 실현 나왔을 때에도 오늘도 결국에는 17,000원 부딪혀서 윗꼬리를 그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원전 쪽이 대장주로 활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18,200원 정도가 다음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아마 이제 중소형 주주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같이 움직이면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어주고 일진파워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의 형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의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이 16,000원 후반대 1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진파워가 원전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5%가 채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전 쪽에는 매출 비중이 거의 형성이 안 되는데 이전에 이제 SMR 기자재에 이제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테마 단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 종목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멀어질 때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원전 쪽에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해야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내일의 흐름을 잘 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매도 타이밍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000원 뚫어주지 못하면 시원하게 쿨하게 이 종목 보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갈게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 귀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이 똑같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 신기하네요. 성함이 똑같아서 엄마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더 꼼꼼하게 네. 진단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자, ST팜이고요. 네, 137,4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 40%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문의를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김정수 전문가님, 저희 어머니 성함은 같으니까 좀 더 우리 어머니 너무 꼼꼼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네, 계시는데. 잘 해주세요. 근데 이게 원래 스피드라서 되게 짧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네. 아, 30초 30초 더 드릴게요. 특별히. 네. 네. ST팜은 이제 올리고 핵산, 네. 원료 생산하는 업체예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RNA 뭐 관련돼서. 우리 코로나 때 뭐 모더나나 화이자 mRNA 관련된 백신 이거 유명해지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ST팜은 동아그룹 있잖아요. 우리 조중동 할 때 네. 동아그룹. 동아그룹한테 동아줄 같은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 하나는 내가 좀 성장주로 내가 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다른 자식은 모르더라도 너는 좀 명함은 내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아소시오그룹이 과거에 이 제약주에서 왕자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동아그룹. 네. 바카스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별로 얘기 안 하죠. 그쵸. 바이오 얘기하면은 삼바 얘기하거나 셀트리온 그룹 얘기하고, 그다음 뭐 HLB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알테오젠 얘기하지. 요새 동아그룹 얘기하면 잘 얘기 안 하죠. 네. 그죠?
옛날에 근데 동아그룹하고 유한양행하고 녹십자가 우리나라 1, 2, 3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상하죠. 네. 그리고 자기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 얘는 제대로 키워야겠다. 그게 이 기업인 거예요. ST팜을. 그렇죠. 그래서 ST팜이라 지금 1조 6천억 정도 됐는데 이 기업을 보면은 2018년도에 977억, 933억, 1241억 계속 적자에 났었잖아요. 네. 이게 길리어드 쪽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을 했었는데 길리어드 이 재료가 너무 좋은 거죠. 효과가 너무 좋아. 안 나. 아니, 한 번에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를 한 번 공급하고 끊기네? 그러니까 적자 나는 거예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그룹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동아줄 같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승부수. 올리고 핵산으로 전면전. 그래서 요때 동아그룹이 이 기업에다 돈을 많이 쏟아부어요. 그래서 각오는 있고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하자 해서 반월 공장에다가 직원들 다 내쫓고 거기다 증설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요게 이제 코로나 이 mRNA 관련된 백신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올리고 핵산을 기반으로 한 뭐 고지혈증 치료제도 막 나오고 인클란시나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유럽 업체 쪽에서 이제 많이 주문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래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이 돌아서는 이 기간 동안에 11만 7,400원에서 얼마까지 많이 빠졌었냐면 6만 9,4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네, 네. 근데 바이오작에서는 반토막은 약갑니다. 10분의 1 정도는 떨어져야 좀 심하게 빠진 거예요. 한 70%, 80% 정도는 빠져야 좀 어느 정도 빠졌구나. 네. 바이오제약이 보통 그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바이오제약에서 반토막 난 거는 펀더멘털이 있지 않은 한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 기업이지. 네. 그죠? 근데 그동안 바이오제약은 인기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수익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CJ나 이런 기업들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배터리 가는 길에 어디 니들이 그리고 또 폐배터리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디 배터리 가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배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 네. 반도체 니들도 한번 수익 나라. 그리고 자동차 니들도 한번 수익 나라. 인공지능 니들 테마 많이 했는데 좀 다운되고. 그리고 바이오 가운데서 수익률 좀 터뜨리려고 하는데 산반은 좀 무거우니까 셀트리온 그룹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번 AACR 나오는 애들 있죠. 한미약품 미리 땡기고 그리고 이제 에스팜 이런 주식들 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단가가 되게 높잖아요. 네. 13만 7천 원. 네.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7만 7천 원을 제시를 해요. 7만 7천 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10% 선 정도 더 담으셔라. 만약에 저게 1,000만 원 정도 베팅되어 있으면은 72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7만 7천 원 정도에 잡으면은 130주 정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평균 단가를 9만 9천 원 정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10만 원 밑으로 맞추시라고. 네. 근데 그러면 7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ST팜이 적자에 허덕였을 때예요. 길리어드한테 싸대기 맞고 적자할 때 얻어 터질 때 동아그룹에서 이제 너희를 흑자로 전환시켜 주겠노라라고 했던 자리죠. 네. 지금 흑자 전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저는 추가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10만 원 밑으로 맞추면은 이런 거 수익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라 말씀 주셨습니다. 7만 7천 원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10만 원 밑으로 낮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잘 한번 빠져나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템베거 여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태경 BK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8,52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경 BK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 꺾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보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음극재까지도 이제 시장의 이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음극재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계속 찾았는데 태경 BK가 이제 음극재 소재 중에 코크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크스를 국내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온 건데 이 코크스가 이제 석탄계하고 석유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음극재 쪽에는
석탄계 코크스가 완전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태경BK가 다루는 건 석유계 코크스거든요. 그래서 사측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코크스는 2차 전지와는 무관하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주가가 왜 상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측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석탄계 코크스가 쓰여지고 있는데, 석탄을 많이 쓰면 결국에는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발전 속도 그리고 중요성이 커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코크스의 범위가 석유계까지도 이제 늘려 나가겠다. 그러면은 태경BK가 관련된 것들을 국내에 이제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수급이 긍정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윗꼬리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제 완전히 이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이제 리튬처럼 만약에 기대감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태경BK는 여기서 고개 돌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사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분간 2차 전지 쪽에는 수혜를 못 받겠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경BK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1선 구간이 약 한 8,400원 구간이죠. 때문에 저는 한 8,2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일단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지켜줘야 됩니다. 현재 구간을 지켜주고 앞선 구간에 어찌됐든 수급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차 목표가를 약 한 9,5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이전 신고가 정도까지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열려있는 폭이 꽤나 큽니다. 7,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하락폭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단가가 8,500원대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재 단가가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제 내일과 모레의 흐름이 또 중요해지게 된 거겠죠.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적으로 9,500원, 2차적으로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노릴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8,2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밑으로 열려있는 폭이 조금 높으니까 이제 이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희한하네요.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8,2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밑으로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손절 타이밍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9,500원까지 저희 목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요. 잠깐 상황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C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이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0.5%에서 0.7% 정도의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이 빨간불이 계속해서 오늘 장 내내 이어지고 우리 시장까지도 내일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도 빨간불 계속 저희가 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도 양시장 빨간불 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순영방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TV로 보다가 김정수쌤 나오셔서 노트북으로 이동했네요. 네, 김정수쌤 팬인가 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종목은 LG 이노텍이시고요. 매수가는 28만 400원.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려요 말씀 주셨습니다. 자, LG 이노텍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LG 이노텍 애플 관련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플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기사를 또 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 관련된 주식이죠. LG 이노텍. 네. 그러면 애플한테 얼마나 의존할까요? 이 기업은 매출을. 얼마나 의존하나요? 7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30%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나머지 뭐 애플카 이슈, 그다음에 뭐 테슬라랑 관련된 뭐 공급 좋지. 네. 근데 그거는 미래. 지금 중요한 거 애플. 근데 애플한테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네. 2021년도 10월 달로 돌아가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아니 LG 이노텍에 대한 전략을 세우려면 네. 시계추를 되돌려서 2021년도 10월 달에 LG 이노텍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플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서 그 애플이 중국 쪽에서 그 뭐 코로나 환자들 막 나오다 보니까 막 그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이전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의 이 수준을 넘지 못했죠. 공급했던 업체들 가운데. 그 니들이 대신해. 그게 LG 이노텍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굽니까? LG그룹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만만해 안 만만해요? 안 만만하죠. LG왕 만만해 안 만만해요? 만만하죠. 그러니까 LG전자가 만만하니까 야 니들 TV나 어차피 이거 피크 끝나면 답 없어. 그 우리가 대신 쓸게. 같은 식구 아이가. 그래서 구미 공장을 얘네들이 갖다 쓰죠. 그러면서부터 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매출이 퀀텀 점프가 되죠. 네. 그래서 10조 안 나왔던 기업이 15조 가까이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이 주식이 좋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때 가격보다는 높잖아요.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근처 오면 네. 요때는 뭐냐면은 LG 이노텍한테 애플의 SOS를 치지 않았었을 때의 밸류다 이거예요. 야 동남아 쪽에서 내가 부품 조달 힘들거든. 니들이 대신 해줄 수 있지? 이렇게 SOS를 쳤던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요때는 그 매출이 없었겠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LG 전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한테 설득을 해보니 얘네들은 너무 세잖아. 만만한 게 너더라. 그래서 구미 공장 우리가 대신 쓰면 안 될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한 5조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가격에 가까이 오면 좀 매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죠. 24나 한 26분처럼 오면. 이게 물론 저점을 의미하진 않지만 네. 뭐 저점은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기준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면 조금씩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매수 마인드로 하면 되겠구나. 24에서 26 정도로. 네. 그리고 지금 애플 아이폰 자체가 이게 막 증설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속도 조절 되겠죠. 그러니까 추세 대응하기보다는 박스권 대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30만 원에서 한 32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30에서 32만 선 정도 오게 되면 좀 약간 분할 매도를 좀 할 생각을 하는 거고 26에서 한 26 정도 오면은 여기서는 좀 매수 마인드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세에 좀 등락이나 뉴스 나오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정도만 확인하고 방금 전에 애플이 SOS.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면 이제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마음도 편하고.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0만 원에서 32만 원에서 분할 매도 의견 주셨고요. 26만 원 정도 왔을 때 지금이 26만 4,500원이거든요. 이 정도 왔을 때 매수 마인드로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유동성까지 같이 체크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실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추천 종목 만나러 떠나볼게요.